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내가 밤새 준비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자기 거라고 발표하거나, 후배가 실수한 일로 내가 혼나거나, 맨날 나만 야근하는 상황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억울함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억울하다는 건 결국 이건 공평하지 않아 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화를 내지 마라. 당신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라. 처음 들으면 좀 답답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참아야 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반응뿐이거든요.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즉, 성숙한 사람은 문제 해결책을 남 탓하는 데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상황, 내 아이디어를 상사가 가져갔을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에서 김 대리가 말합니다. 과장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24시간 문의 대응이 가능하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대답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2주 후 전체 회의에서 박 과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김 대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거 내가 제안한 건데. 팀장이 대답합니다. 오, 박 과장. 좋은 아이디어네요. 바로 추진해보죠. 김 대리 마음속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러면 내가 찌질해 보일까? 현실적이죠? 이럴 때 탈무드에서는 이런 지혜를 줘요. 현명한 자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김 대리가 모르는 건 뭘까요? 상사의 진짜 의도와 회사 정치의 복잡함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 대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챗봇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와 비슷한데 혹시 제가 세부 자료 조사해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3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자신의 기여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고요. 둘째,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셋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디어 보험 만들기.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말한 직후 바로 이렇게 하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2025년 6월 25일 오후 2시 마케팅 회의에서 챗봇 서비스 제안함. 참석자 박 과장, 김 팀장, 이 대리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30분 내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 제안 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 역할 선점 전략.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면 제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실행 계획 세워도 될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함께 제시하는 거죠. 그럼 상사도 김 대리가 처음 제안한 거니까 김 대리가 맡아서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동맹 만들기. 회의에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사전에 이야기해 두세요. 제가 오늘 챗봇 아이디어 제안해 볼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미리 공유하면 나중에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동료의 실수로 내가 비난받을 때. 이번에도 실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팀장이 말해요. 이수진 씨, 고객사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수는 어떻게 된 거죠? 수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하죠. 네. 그런데 그 자료는 신입인 정민이가 작성한 거고 저는 최종 검토만. 아, 그래도 수진 씨가 시니어잖아요. 신입 직원 관리도 수진 씨 책임 아닌가요? 수진이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민이가 밤새 수정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무능해 보이겠네. 뒤에서 정민이가 조용히 말해요. 죄송해요, 선배님. 수진이는 속으로 생각해요. 화가 나지만 여기서 정민이 탓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이건 정말 억울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상황에 대해 조언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이건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팀장님, 최종 책임은 제가 질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반박하지 말고요. 객관적 사실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초 룰 적용하기. 비난을 받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 3초 동안 감정을 정리하고 현명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실과 감정 분리하기. 저는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해결책 우선 제시하기.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해결책을 말하세요. 일단 고객사에 사과 메일을 보내고 수정된 자료를 재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검토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학습 포인트 만들기. 이번 일을 계기로 팀 전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세 번째 상황, 불공정한 업무 배분. 저녁 9시 사무실, 최 대리가 혼자 야근하고 있어요. 또 나만 남았네. 이게 맞나? 다음 날 아침, 팀장이 말합니다. 최 대리, 어제 고생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급한 일이 있어서 고객사 미팅 자료 준비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동료가 말해요. 나는 또 한가하네. 다른 동료가 말해요. 오늘 저녁 약속 있는데 일찍 가도 되죠? 왜 맨날 나만? 다른 사람들은 왜 일찍 가고? 진짜 불공평하다. 그냥 말해볼까?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참자. 그런데 언제까지? 공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각자 제 할 일을 다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불공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럼 최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서 팀 업무 분배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량을 정리해 봤는데 잠깐 시간 내주시면 상의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스프레드시트로 내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건설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 로그 작성하기. 매일 퇴근하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오늘 한 일을 기록하세요. 6월 25일 고객사 A 미팅 자료 작성 3시간, B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서 1시간, 긴급 요청 사항 처리 2시간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기록해도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두 번째, 동료 비교 분석하기. 다른 팀원들의 업무량도 은근히 파악해 보세요. 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져요. 세 번째, 해결책과 함께 제안하기. 단순히 제가 일이 많아요라고 하지 말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제안합니다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정기적인 업무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업무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이죠. 네 번째, 타이밍 잡기. 팀장이 여유 있을 때를 노려서 이야기하세요. 바쁜 시간에 하면 또 불평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점심 먹고 난 후나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점진적 변화 유도하기. 당장 모든 걸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우선 이번 주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작은 변화부터 제안하세요. 성공 경험이 쌓이면 더 큰 변화도 받아들여져요. 이제 마음가짐을 바꿔볼까요? 억울한 상황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가 난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화가 없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감정 관리를 위한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정하기.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두 번째, 거리두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사물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세 번째, 행동하기. 감정이 정리되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관점도 바꿔봅시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궁한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다.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억울한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탈무드에서 가르쳐요. 시련은 금을 정제하고 역경은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든다.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패턴을 파악하세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패턴 파악의 실전 방법.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5가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아, 내가 항상 금요일 저녁에 급한 일을 떠안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둘째, 스킬을 개발하세요. 소통 능력, 문서화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소통 스킬 향상 방법. 매주 한 번씩 상사나 동료와 1대1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 업무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오해가 줄어들어요. 문서화 습관 만들기. 중요한 대화는 모두 이메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갈등 해결 스킬.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대립보다는 협력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죠. 셋째,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평소에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 방법. 점심시간을 활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부서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 그 일은 저기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세요. 장애물이 길이 되고 길이 곧 방법이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억울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거기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셋째, 문서화, 예방적 소통, 건설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넷째,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소통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